임팩트와 EOC의 공통 분모라고 제목을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 EOC 내용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느끼는 점도 많고 말씀드릴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좀 했고요. 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용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쪽에서 취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소셜 섹터, 소셜 임팩트 영역에서도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비영리, 소셜 벤처,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얘기를 하면서 또 서로 간에는 교류가 좀 많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걸 어떻게 부르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제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아마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부제는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우리의 같은 언어로 정해봤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신문 기자로 이제 경력을 시작해서요. 전자신문하고 조선일보 거치면서는 주로 IT 쪽을 취재를 했고요. 그 후에 우연찮게 좋은 기회가 되어서 발달장애인이 일하는 사회적 기업 베어베터에서 신규 사업을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을 했었고, 그 후에 다시 언론으로 돌아와서 이로운 넷과 소셜 임팩트 뉴스, 임팩트 확산 네트워크까지 거치면서 이런 좀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소셜 임팩트 활동을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임팩트 확산 네트워크는 비영리 사단 법인입니다. 저희는 이제 미디어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 임팩트를 확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고 해서 만든 법인이고요. 여기 설명된 것처럼 복잡한 사회 문제를 풀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실행하는 개인과 단체의 활동을 발굴하고 분석해서 널리 알리는 게 미션입니다. 첫 번째 중심 활동으로는 소셜 섹터 전문 언론인 소셜 임팩트 뉴스를 중심으로 해서 매체 외의 또 다양한 미디어 전문가들과 협력을 하면서 임팩트 확산의 연결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발굴하고 분석해서 널리 알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사회 문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현장의 이야기를 찾아내고 그냥 단순하게 미담이나 뭐 좋은 일로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좀 솔루션을 같이 분석해서 널리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활동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베어베터에 있을 때는 베어베터만 해도 한 400명, 3, 400명 되는 큰 회사인데 그렇지 않고 한 두세 명, 뭐 10명 이하로 굉장히 작은 조직들이 사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쪽으로는 자원이 많이 들어가지가 않고 있죠. 근데 일단 자원이 들어가려면은 뭐 하는지 일단 알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기성 미디어 시장에서 이런 활동들이 잘 소개되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자금과 인력이 더 많은 자원이 들어오면 현장의 자원을 활용해서 더 많은 활동을 펼치도록 하는 게 저희 미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메인 활동인 소셜 임팩트 뉴스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지속 가능 사회를 목표로 혁신하는 소셜 임팩트 현장의 진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소셜 임팩트라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분야를 가리지 않고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영역 전반을 취재해서 월 평균 한 100개 정도 기사를 발행하고요. 저희가 좀 특징적인 것은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전체 기사의 한 70% 정도는 중소형 조직들의 활동이에요. 저희가 아무래도 일반 언론에서 소개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곳의 활동을 소중히 다루고 연결자 역할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요. 소셜 임팩트라는 단어를 최근에는 많이 사용은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뭐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고, 그래서 제가 2023년에 소셜 임팩트 뉴스를 창간했는데,
뭐 제 친구나 뭐 후배나 이렇게 얘기를 해도 소셜 임팩트 뉴스 한다 그러니까 응원합니다라고 하면서 그거 혹시 뭐 SNS 하는 거냐, 뭐 소셜 미디어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대중적으로 알려진 표현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전 세계적으로는 소셜 임팩트, 소셜 섹터, 뭐 소셜 엔터프라이즈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어, 그 정의가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보면 사회나 환경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긍정적이고 측정 가능한 변화의 총합이라고 정의를 하고는 합니다. 어, 여기서 가장 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측정 가능한이라는 얘기도 될 수 있고요. 일시적인 도움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려는 노력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부 시장. 옛날에 비영리 쪽에서는 좀 직접적인 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결식아동에게 도시락을 뭐 공급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의 직접 기부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비영리 영역에서도 결식 아동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도시락을 잘 배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적합한 결식 아동에게 갈 수 있을까? 또는 그 결식 아동이 자기가 결식 아동이라는 게 드러나서 좀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어떻게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렇게 구체적인 솔루션을 고민하는 비영리 조직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뭔가 솔루션을 가지고 해결하는 방식의 그런 활동들을 소셜 임팩트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제가 베어베터에서 근무했다고 말씀드려서 이제 베어베터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발달장애인이 일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발달장애는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합쳐서 얘기하는 것인데 가장 좀 기업에서 일을 하기 좀 힘든 특성이 있다고 해요. 근데 베어베터에서는 일단은 일에 사람을 맞추는 게 아니고 사람이 일을 맞추는 피투피플이라는 전략을 기본적으로 세웠고, 그리고 이 창업자분들께서 네이버를 창업하신 분도 계시고 해서 굉장히 발달장애인 고용이라는 비영리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제로는 굉장히 영리적인 방법을 잘 선택해갖고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12년에 5명으로 시작됐는데, 현재는 베어베터 자체적으로 한 400명 정도 고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베어베터 모델을 활용해서 일반 대기업들이 고용한 것까지 하면은 한 1025명 정도 고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옹기후 편함은 비영리법인인데요. 여기는 이제 우울증을 좀,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으면 자원봉사자들이 손편지 답장을 써가지고 우울감을 해소해주는 그런 비영리 차단법인입니다. 2017년에 첫 번째 옹기후 편함이 만들어졌는데, 현재는 옹기후 편함이 전국에 95개나 설치가 되어 있고, 옹기후 우체부 자원봉사 활동도 한 800명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셜 임팩트 관련돼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EOC를 잘은 알지 못했는데, 이번에 좀 잘 들여다보니까, EOC 홈페이지에 이런 설명이 있더라고요. 너무 많이 보셨을 테니까 다시 읽지는 않겠고요. 여기에 앞서 우리 강효영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랫부분이 저는 핵심인 것 같아요. 가난한 이들이 단지 수혜자가 아니라 동등한 주역으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라는 게 핵심이라는 걸 알았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소셜 임팩트 활동들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해보면은 EOC의 활동이 곧 소셜 임팩트 활동이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발 더 들어가서 EOC 어휘를 제가 한번 번역을 해봤는데요. 나눔의 문화, 그 다음에 친교의 문화, 생산적이고 공동체적인 포용, 뭐 이런 단어들이 구체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눔의 문화 같은 경우에는 임팩트 생태계에서 있는 임팩트의 재투자 모델,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도 전체 수익의 3분의 1을 재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친교 관련해서는 주주를 중심으로 경영하는 게 아니라 임팩트 생태계에서도 이해관계자 중심의 경영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소셜 임팩트 문화로 또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산적이고 공정한 고용은 지속 가능한 자립도 임팩트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키아라 루비키 여사의 비전이 1991년에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임팩트 생태계에선 가장 유명한 것은 2011년도에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마이클 포터 교수가 공유 가치 창출, 어, Corporate Shared Value라는 이론을 발표했는데, 아래 설명에 써 있듯이 기존의 CSR 활동은 이제 사회 공헌적인 측면이 강했는데, CSV는 기업이 이익 창출 과정에서부터 사회 요구를 수용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한다라는 것입니다. 2011년도에 이 이론이 발표가 되면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고 지금 이제 임팩트 생태계가 따라가는 그런 모델이 되어가고 있는데 어찌 보면은 그보다 20년 전에 키아라 루빅 여사가 EOC를 시작하면서 말씀하셨던 그 비전 자체가 이미 정립이 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한국에서는 뭐 성심당이 제일 유명해서 좀 가져왔는데요. 소셜 임팩트 뉴스에서도 저번에 국제 포럼 포함해서 기사를 좀 썼었고 측정 가능한 사회적 기업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자발적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또 만들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의 지역 생태계 구축하는 사례를 선보였어요. 임팩트 생태계에서 또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결국은 이런 사회적 가치를 생각하고 경영을 할 때 재무적인 성공으로 또 이어진다는 건데 ESG 영역에서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죠. 뭐 성심당은 실제로 매출과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사명에 대한 진정성이 비용이 아니라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임팩트의 선순환 구조를 증명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기업을 운영하시거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EOC 정신에 기반한 활동들이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도 가져오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표로 만들어 본 거라서 한번 나중에 제가 공유해 드릴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설명해 드린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어, 앞서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소셜 임팩트라는 것과 EOC의 정신이 맞닿아 있다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EOC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가장 오래되고 가장 진정성 있는 소셜 임팩트 네트워크라는 생각이 이번에 저도 조사하면서 들었고요. 사용하는 언어는 조금 다를지 몰라도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은 완전히 같습니다. 잘 아실 거지만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강조하는 Leave No One Behind라는 정신하고도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좀 그냥 바라건대 EOC가 가진 진정성하고 현재 이제 임팩트 생태계 혁신성이 만날 때 굉장히 시너지가 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EOC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펼쳐 오셨는데 아까 국회에서 진행하시는 토론회 저도 일정이 맞으면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그동안에 해오셨던 활동들을 더 넓은 세상하고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임팩트 확산 네트워크는 미디어를 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인연을 맺었으니까 이걸 토대로 앞으로 좀 교류하면서 저도 이해도를 높이고 같이 알려나가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